네, 정말 제가 이 두 분 뵐 때마다 정말 미소는 웃는 모습은 다 녹일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 씀씀이도 미소처럼 그리고 솜사탕처럼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 분석은 예리하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센 질문, 센 답변, 센 토론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김연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제 소개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 냈습니다. 일단은 야당이 데드라인 맞춘 건데, 근데 지금 이제 누구를 이제 냈느냐,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현 변호사, 임정익 변호사인데, 여당에서는 두 사람이 공안부장 출신이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 방해한 인사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쪽 걱정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공수처장 위원 추천을 여태까지 안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 아예 그러면 법을 바꿔서 하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지금 추천을 한 상황이고 추천을 하신 분들의 과거 이력을 보면 이제 너무 공안 쪽에서 이게 사고가 좀 경도된 분이나 또는 옛날에 이제 세월호 관련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조사가 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전력이 있었던 분이니까 이분들도 들어와서 사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좋은 분을 추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혹여 모든 가능한 후보자에 대해서 그냥 다 안 된다고 비토만을 거듭할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조금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두 분이 들어와서 좋은 공수처장 값을 후보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이분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겠다라는 어떤 논거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서 합리적인 토론, 좋은 또 공수처장 후보감을 찾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신다면 사실은 그 우려 불식시킬 수 있겠죠. 네. 김연아 의원 우려 불석 그러니까 이제 여기 김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년에 공수처법 때문에 국회에서 싸웠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게 공수처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공수처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여당이나 이렇게 쏠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야당의 비토권을 준 겁니다. 근데 비토권이라는 것을 줘놓고 너 비토권 쓸까 봐 안 되니까 너 비토권 쓰지 마라. 그리고 비토권 쓸 거면 우리가 법을 바꿀 거야. 저는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1야당이 100석 간신히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적인 과정에 들어가서 뭔가 의견을 내거나 또 정치 활동은 뭔가 시간을 끌고 심의 기간을 늘리는 행위 자체도 저는 정치적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니 저는 민주당이 걱정 인형 같아요. 우리가 아직 뭘 하지도 않았는데 추천한 인사가 이렇게 할까 봐 미리 걱정하시는 거죠. 아니면 저는 트집 인형 같아요. 트집 인형. 뭘 해도 미운 거죠. 국민의힘이 방해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여야가 협치를 해서 하게 될까. 그리고 저는 이거를 계속 강행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끌고 갔을 때 저는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이 끌고 가는 모습인데 약간 걱정 이념과 트집 인형의 이 모드를 좀 벗어나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 트집. 근데 사실은 민주당 걱정도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위원 추천이 너무 늦었어요, 보면. 일단 늦었고.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걱정하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이게 위원 7분이 합의가 안 된다 이러면 그 옛날 그 교황 뽑을 때 그 콘클라베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 장소에 집어넣어놓고 호텔방에 집어넣어놓고 선정할 때까지 그냥 밖으로 못 나오시게. 하얀 연기 나올 때까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이제 여당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물론 야당에서는 데드라인 맞춘다고 맞췄는데 이 두 사람 추천위원 2명을 하필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낸 것은 이제 특검 이제 야당에서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특검 받으라
그렇죠. 이런 하나의 전략적인 그 카드로 지금 내세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 경험이 많으셨던 중진 언론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야당을 좀 이렇게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어슬른다고 하나요? 그래서 조금 야당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고 이런 정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공수처 추천위원을 늦게 추천한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당 안에서는 명분이 있죠. 저희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그의 결과를 보자. 그리고 이제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추미애 장관 해임 요구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적으로 밀리니까. 그럼 야당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거밖에 할 수 없었다고 봐요. 어제 규탄 대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피켓 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는 그런 게 영향력을 상실한 지가 꽤 된 정치 풍토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안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저는 지난번에 특검과 같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저희가 같이 내건 건 나름대로 굉장히 진일보한 정치 행위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희 추천위원이 마음에 안 드시면 특검을 받으시면서 그거에 대한 딜을 좀 하시던가 제안을 하셔야 되는데 다 내 뜻대로 해야 돼. 다 내 맘대로 해야 돼. 니들 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이 꼬인 정국이 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생각도 일단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팀이 있으니까 수사를 열심히 하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당이나 청와대 관련자도 있는 것 같고 또 윤모 변호사 야당 쪽 관련자 얘기도 지금 나온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향응이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김봉희 씨 주장이고 이러니까 사실은 특검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걸려 있으면 사실은 기존의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보다 특검이 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고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근데 다만 특검 결정이 날 때까지는 지금 현재 검찰이 이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서로 마음이 좀 담백하고 순수해야 되는 게 과거 5.18 진상규명위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 안 해가지고 출범이 잘 안 했던 전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입안이 됐었고 그때 아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있다가 그분이 이제 사직을 하고 나서는 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라도 이게 임명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특별감찰관은 지금 여당의 민주당 쪽에서도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별감찰관도 법에 분명히 있는데 실은 그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법의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그 법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담백한 마음으로 진짜 그 일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 주어야 되는 것이 정당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하신 위원님들이 정말로 담백한 마음으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깔끔하게 수사를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위원감을 찾아가지고 반드시 공수처장 빨리 출범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특검 관련해서는 사실 또 여론조사에 보면 또 그 YTN 의뢰로 낸 그 조사 보니까 특검 하자는 또 여론이 또 좀 우세합니다. 또 이런 걸 또 바탕으로 해서 또 특검. 지금 검찰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매일 검찰의 검찰과 법무부 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야 정말 꼬일 대로 꼬였구나. 지금 이 두 기관 간에 원칙이 있고 뭔가 서로 신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먹고 사는 일에 바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이 큽니다. 뉴스를 꺼버리고 싶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쨌든 지금 저기가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연일 나오는 것들로 보면 정말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살을 물어뜯는 것 같은 자해행위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국민적 사안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특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여와 야 간에는 정말 좀 깊은 앙금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서 인권위원장 임명하는 거라든가 청와대 특별감찰관 같은 거 이런 거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면 그 임명을 미루고 또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이런 솔직히 좀 부끄러운 저는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깨는 좀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과반을
확보하고도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고도 혁신이 없고 야당은 이제 좀 혁신을 하려고 요구하자니 힘이 없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특검 때문에 이제 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또 야당에서는 뭐 규탄 대회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또 뭐 철야도 한다고 했는데 그건 또 안 했어요. 근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이제는 저는 정말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뭐 정치적 행위로 사진 하나 찍고 뭐 요즘 카메라 기자들 잘 찍어주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로 나갈 수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별로 없잖아요. 규탄 대회도 영향이 없고 또 협상의 파트너로서 인정은 못 받으니까 정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금의 여당의 어떤 독주를 좀 견제해 주시고 또 야당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대안을 여론이 제시해 주신다면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안으로 서로 수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민주당이 또 뭐 이런 규탄을 갖다 야당 뜬금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어요. 뜬금없긴요. 뭐 자기네들도 맨날 하던 건데. 그래서 좀 국민의힘은 또 오늘 다시 또 규탄대 계속 한다는 또 계획이고요. 근데 또 이제 문 대통령한테 보낸 공개 질의 답변 빨리 안 하면 또 시정연설 국회에서 열리는 이것도 참석 안 하겠다. 또 이런 식으로 으름장 났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늘 의총하고 지금 시정연설 참석 여부 결정하신다는 것 같죠. 근데 참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석하고 정중하게 얘기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또 야당으로서 반대되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조호영 원내대표께서 공개 질의를 한 것이 이제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지난번에 이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법무부와 검찰 간의 불편한 관계 이런 부분들인데 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공개 답변을 안 했다고 하지만 이게 장관들의 입을 통해서 그다음에 여당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거의 청와대 입장이 밖으로 밝혀진 거나 진배 없거든요. 그걸 꼭 청와대 대통령의 어떤 친전 답변문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걸 가지고 또 답변을 안 해 주셨다는 이유로 시정연설에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 협력이 굉장히 좁은 야당의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엔 뭐 오늘 의총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참여하실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전에 김연아 전 의원께서도 뭐 또 대승적이라는 표현을 아니요. 어제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중진 의원들은 예전에도 항상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얘기하셨던 것 같고요. 초선 의원들은 뭐 이게 효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람 간의 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관심을 유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주로 엄마들이 어떠냐면 아이들이 사고 칠 때 관심을 쏟습니다. 잘하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반대로 교육학적으로 보면 잘할 때 더 격하게 반응을 해줘야 아이들이 자꾸만 더 잘하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정치도 똑같다고 보는데 여야 입장에서 서로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이 관계가 바뀐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보면 야당이 어떤 행동을 해도 여당이 반응을 안 하는 거의 그냥 무시해버리는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뭐 수적으로 작년에 그렇게 많이 밀리지도 않았지만 저희가 강하게 반응하는 걸로 해서 사실은 뭐 국민적인 동의를 못 얻었던 거지 아니습니까? 근데 이제 올해는 바뀌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큰 뭐 저희가 비대위원장님께서 기본소득도 같이 검토하자. 경제 3법도 우리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저는 민주당의 반응은 꼭 아이들이 사고 칠 때만 반응하는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그런 인생 경험으로서 조금 정치적인 내용에 담아봤습니다. 아이들도 빨리 좀 자라셔야죠. 그래죠. 좀 국회의원들 지금 다 아이들 됐습니다. 자. 센터론 김경진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과 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